예쌤 TV입니다. 조종 예쌤 TV. 조종해야 될 거. 시그니처 동작 우리가 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그죠? 자, 오늘의 주제도 단체 교섭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체 교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 중요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눴다고 하면, 네. 자, 오늘은 이제 올해 진행될 단체 교섭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우리 노조가 생긴 다음에 단체 교섭에 언제 처음 시작했나요? 네, 그 노동조합이 2013년 10월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2014년 9월부터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협약을 이제 처음 체결한 건가요? 처음 체결한 거는 단체 교섭을 통해 맺은 약속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체결한 거는 2019년 1월에 했습니다. 한 5년 넘게 그쵸. 걸린 거면 5년이 넘게 걸렸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협약을 분명히 했어요. 거기 네. 이제 그게 5년 동안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좀 들어주기까지 오래 걸렸었던 게 네. 그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많은 걸 요구하시는 사실 막 안 시급을 하고요. 10만 원 달라고 막 막 그런 건 10만 원 아니고. 달라. 네. 막 식비를 100만 원 500 실수 달라 보장해 달라. 패로 달라 막 급식이 몇 마리냐 막 이러고 그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기라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악마화하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냥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게 컸죠. 네. 다른 설명보다도 박근혜 정부 딱 5글자 얘기 들으니까 느낌이 딱 오네요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체결이 체결이.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알수 그 있을까요? 협약에 담겼던 내용들은 급여 명세서 발급 그리고 학계 뭐 부당한 요구 금지인데요. 뭐 네.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하거나 예수강사 동의 없이 공개 수업을 하거나 네. 뭐 신체 검사 선어 같은 이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수행 평가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네. 그런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유급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프면 쉴 수 있고 네. 무급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공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예비군 훈련,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것들이 유급으로 유급으로. 본인이 원래 수업이 잡혀 있는데 수업이 잡혀 있는 날 훈련이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해가지고 훈련에 참가할 학교가 수 있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이제 학교 교사들도 예비군 훈련 잡히면은 훈련 가고 임금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다 받는 건데 예술 강사들은 그걸 조정해서 했거든요. 그쵸. 근데 조정하지 않아도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에 뭐 전임자라든가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휴업수당, 노동절수당, 사전방문수당을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해서 따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화하는 네. 그런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근데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부당하게 요구한 게 없어요. 네네. 급여 명세서 발급 같은 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수업 취소나 변경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네네. 보장해줘야 네네. 되는 건데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임금 인상이나 그런 것도 원래 또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진흥원이 수용을 안 했고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가 이제 합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도 이제 노조가 있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따는 거다. 그리고 이게 따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기억에 사과 나는 따듯이 것 똑 같아요.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건데 당연한 당연한 것을 건데. 주장하고 받아들이게 하기까지가 노조를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교섭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도 단체 교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진행하는 교섭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기대된다. 올해는 지금 교섭을 3월에 요구를 했어요. 교섭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수 제한 폐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임금 인상 부분에서는 시급 5만 원, 식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수당 연 100만 원. 그러니까 명절 수당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 강사가 연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강사랑 동일하게 차별 없이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고, 역시 맞춤형 복지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안경을 맞추거나 뭐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데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게 포인트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역시 이것도
스포츠 강사한테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네, 맞춤형 네, 복지 네, 네. 40만 원. 네. 그리고 예술 강사는 연차가 올라가도 수당이 뭐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뭐 학교에서 일하시는 행정직이나 그런 분들 다 근속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근속 수당 뭐 그 연차에 따라서 2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공휴일에 그 쉬면은 예술 강사는 그냥 그날 임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초단 시간 노동자라서 적용이 안 되지만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날 있으면은 일한 날로 계산이 돼요. 그런 빨간 날. 그래서 그런 유급휴일 확대 그리고 경조사 가족 중에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거나 뭐 본인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경조사 휴가 네. 유급병가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돼서 음. 최근에 그 수업일제 쓴 날을 인정을 고용센터 해주고 있는데 그걸 좀 복잡해요 신청하는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진흥원에서 너네가 적서로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 기자재나 연수 지원 네. 그리고 건강보험 뭐 퇴직금 음. 그리고 전임자 확대 뭐 노조 사무실 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에서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튼 네. 노조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얘기할 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네, 거죠. 이런 네.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혹시 좀 주로 끌리는 내용이 좀 있나요? 저 진짜 고민이에요 지금. 네. 뭘 골라야 될까? 여기서 만약에 네. 진흥원장이 진짜 네. 큰맘 먹고 음. 딱 세 가지만 들어주겠습니다. 아, 집진흥원정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세 가지만 들어주겠으니까 네. 제일 순서를 매겨오세요. 자, 1번 네. 뭘 해드릴까요? 네. 뭐 하시겠어요? 네. 임금 인상 가로 쳤으니까 임금 인상에 근소수 2만까지 다 포함인 거죠? 그게? 네. 건강보험도 좋을 것 같고 아니야 실업급여도 괜찮고 일단 가장 끌린 건 뭐 임금 인상이죠. 네, 임금 인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관련된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그 임금 인상, 실업급여, 퇴직금 합시다. 네.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세 들어주세요. 가지만 합시다. 아예 많은데 네, 세 가지만 딱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면 진흥원장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반응인가요?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나도? 여기서 하나도? 네, 하나도.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절차 좀 진행된 거 말씀드리면요. 3월에 아까 교섭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까지 진행된 것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공공운수 노조랑 공동 교섭단을 꾸렸어요. 네. 그 교섭 회의에 노조 측 대표로 공공운수 노조랑 우리랑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몇 년 동안 공공운수 노조가 교섭 하는 날 참석을 안 하거나 제가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거나 왜지? 하여튼 그런 임의로 뭐 결석하는 때도 있었고 네. 또 노동부에서 이제 이 교섭을 중재를 하려고 회의를 잡아서 회의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네네네. 공공운수 노조가 중간에 있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노동부 관계자들이 아니, 이게 뭐냐고 자기가 그 노동부 회의하는데 노조가 나간 건 처음 봤다. 왜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음. 올해는 우리 노조가 이제 교섭 대표 노조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네. 과반수 노조. 음. 예, 두 개 노조에서 한 명이라도 많으면 과반수가 되잖아요. 또 조합원들끼리는. 그래서 우리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 교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교섭을 하면 좋은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사실. 근데 교섭을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촬영하는 날짜가 7월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5년 걸렸어요. 최대한 이제 올해 마무리를 좀 해야죠. 올해 마무리. 아직 뭐 성과는 없지만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끝났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고 이제 시작이고 교섭위원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고요. 네. 조합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하면은 노조 뭐 간부들이 알아서 잘 협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가 잘 안 들어주면은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파업도 보통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한 파업을 해도 돼라고 딱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뭐 근데 파업도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진흥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파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만약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파업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파업을 안 하고 그 회의 협상 자리에서 잘 타결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민주적으로 그렇죠. 그런 상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교섭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앞 이후로도 이제 교섭이 계속 있고 지금이 네.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분들께서 좀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노조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노조 사무처장, 노조 대외협력국장, 뭐 네. 기획국장 그리고 저 네. 노조 뭐 서울지부장. 네, 갑자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노조 안에 이제 교섭위원 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세 명. 진흥원 3명, 우리 3명, 3명씩. 네, 동수로 참여해서 네.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교섭에는 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다 수용 불가를 얘기했어요. 그럼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우리 진흥원이 수용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예, 어쨌든간에 오늘은 이렇게 좀 단체 교섭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한번 쏴드리도록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만들어 올 걸. 자막으로 잘 해달라고. 손 이렇게 하고서 잘. 단체 교섭 파이팅! 와. 잘 흔들어야 돼. 이거 CG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